자, 뚜뚜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교생 실습 중이라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요. 교생 실습 마지막 날 학생들에게 선물 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물 주는 거 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 교생 선생님들이 학교에 오셨다가 그 실습을 하시고 이렇게 가시고 나셔서 후유증이 생각보다 커요. 아이들한테. 왜냐면은 우리 담임 선생님이 물론 잘 가르치시고 잘하시는 분이겠지만 일단 아이들은 교실에 젊은 대학생 선생님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미 완전 혼이 나간 상태로 선생님한테 막 그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 선생님이 너무 좋아. 근데 이 선생님이 마지막에 가는 길에 선물까지 뿌리고 왔어. 그렇게 되면 이 선생님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담임 선생님한테 집중해야 되는 마음,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한테 더 잘해야 되는 그 마인드를 덮어버려요.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저는 선생님께서 그렇게 선물까지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선물 자체가 뭐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사실. 왜냐면 선생님께서 이제 교생 실습을 하는 동안 이 선생님과 아이들이 뭐 업무 관련성, 직무 관련성이 이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다른 교생들과의 비교가 돼요. 다른 학급에서 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교생 선생님은 뭐 이런 거 해주는데 저 교생 선생님은 왜 안 해주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교생한테 받았던 선물로 인해서 담임한테 뭔가 보상을 계속 바라게 돼요. 아이들이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저는 그냥 깔끔하게 그냥 편지 정도만 한 장씩 써주시고 깔끔하게 물러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저는 교생 실습 하시고 이제 떠나가실 때 선생님께서 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떠나가실 때 그냥 아이들한테 그냥 편지 쪽지 한 장 정도 그냥 깔끔하게 쓰셔가지고 그렇게 나눠주시는 거, 뭐 솔직히 그것도 안 하셔도 돼요. 사실 그것도 할 필요는 없어. 근데 하시겠다면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물을 해주시더라도 정말 간소해야 돼. 정말 작아야 돼.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뭔가 아이들한테 기억에 깊이 그 박힐 만한 그런 것들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교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선생님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아, 뚜뚜 선생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뚜뚜 선생님,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까지 세심하게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담임 선생님께 선물 드리는 건 괜찮을까요? 감사한 점이 많아서요. 담임 선생님께는 선생님께서 선물을 하시는 게 안 돼요. 이거는 김영란법에 걸려요. 왜 그러냐면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 교생 실습 그 학점을 평정을 하시는 분이고, 담임 선생님께서 직접적으로 평정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그 담임 선생님의 평가 결과라든지 선생님의 실습 지도 일지, 실습 일지 그런 검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께 뭔가 선물을 하신다든지 요거는 안 됩니다. 예, 김영란법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정말 하고 싶으시다면 직무 관련성이 있지만 뭐 그냥 커피랑 뭐 간식 같은 거 이런 것만 대접을 해드린다든지 그 정도 선에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교생들과의 비교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하실 거면 학년 교생들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똑같이 넣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선생님께서 약간 불이익을 받으신다거나 좀 약간 눈총을 받으신다거나 다른 교생들의 이런 질투 이런 걸 받으신다거나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뚜뚜 선생님,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께 뭔가 선물을 하고 싶으시다거나 선생님께 뭔가를 조금 드리고 싶으시다면 교생들끼리 차라리 맞추시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동핵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전역하고 발령대기 중인데 혹시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전역하고 발령대기 중이다. 그럼 선생님께서 어느 학교로 가실지도 모르고 지금 어떤 업무를 맡으실지도 모르는 거죠, 선생님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항상 제가 신규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발령대기 중인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이 문제 행동을 많이 하는 학생들의 케이스를 많이 보고 가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레전드. 유튜브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레전드라고 치시면 정말 우리 아이가 달라져야 되는 그런 레전드급 친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이제 오은영 박사님이 어떻게 케어를 하시면서 지도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아이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많이 보시고 선생님께서 공부를 하셔야지 선생님께서 나중에 문제 행동이 큰 아이들을 봤을 때 당황하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활 지도를 해서 이 아이들을 좀 고쳐줘야 되겠다,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접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께도 좀 적극적으로 아이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시면서 어머님, 아버님, 우리 함께 이 아이의 문제 행동을 좀 고쳐나가 보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역량이 되지 않으면, 그런 생활 지도적인 역량이 되지 않으면 학부모님한테 얘기를 꺼내는 게 사실은 쉽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정말 간접적으로나마 정말 크게 깊게 배울 수 있는 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거와 비슷한 프로그램이 이제 채널 A에서 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쪽 같은 내 새끼 같은 경우가 조금 지금 세대 아이들을 더 반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을 볼 때 선생님, 유아 친구들이 있고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근데 그런 거 가리지 말고 다 보세요. 저는 유아도 봤고 초등학교 학생들도 봤어요. 그 다음에 예전에 EBS에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거는 문제 행동하는 성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인데 전 요것도 다 봤어요. 요것도 다 보면서 약간 아이들의 이런 심리적인 문제,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한 문제 행동들, 그 다음에 성인의 이런 심리적인 뭐 문제, 그 다음에 이런 문제 행동들, 그 다음에 이런 문제 행동들이 왜 드러나는지 좀 약간 사람의 내면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조금은 생기더라고요, 선생님. 그렇게 하고 제가 또 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경험적으로 좀 쌓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약간 문제 행동이 있거나 문제가 많은 그런 아이들 지도를 할 때 조금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도 지금 시간이 조금 있으시잖아요. 조금 있으시니까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챙겨보셨으면 좋겠고, 선생님. 그 다음에 지금 발령 대기 중이잖아요. 전역을 했잖아요. 그럼 선생님 지금 혹시 일 안 하고 계시면 기간제 하세요, 선생님. 기간제 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그 교직이 기간제 교사 경력은 100% 호봉 인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나중에 호봉 산정할 때 비는 기간이 없어야지 선생님 월급이 더 빨리빨리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요 부분도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교사를 하게 되면 요즘 기간제 구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 교사들한테 그렇게 일 많이 안 줘요. 일 많이 안 주고 기간제들 조금 약간 편한 거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약간 조금 큰 학교, 규모 좀 큰 학교에 기간제 교사 하시는 것도 제가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서 학교 느낌 좀 배워두시는 거, 좀 좋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발령 나신 지역에서 기간제를 조금 하시면 좀 약간 인맥도 어느 정도는 만들어 놓을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다른 학교 신규 발령 받아서 갔을 때 뭔가 어려운 게 생겼을 때 내가 뭐 기간제 했던 학교에서 좀 선배를 한 명 좀 알아놨다든지 또는 뭐 동기를 한 명 알아놨다든지 그렇게 하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또 열어놓는 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동익 선생님 말씀드립니다.